를 맞출 수 있다. 1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if와 whether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if와 whether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네. 자, 1번도 if whether인데 2번도 if whether 할 거야. 그러면 각각 1번에 누가 더 중요한지부터 할 건데 1번에는 if가 중요해요. if가 자, if가 안 되는 경우에 집중해야 돼. 일단 if는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패턴 하나씩 할 겁니다.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문장 처음에 대문자로 if를 썼는데, 자, 생각보다 컴마 마침표 구두점은 punctuation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와. 자, if로 문장이 시작했거든. 근데 컴마가 하나도 안 보여. 컴마 안 찍은 문장 어차피 성립 안 돼. 그냥 문장이 끝나버려. if로 시작했는데 그냥 문장이 끝나버려. if로 시작했는데 그냥 문장이 끝나버려.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if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그냥 마침표로 끝났어.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if 나오고 문장이 끝났어. 그럼 무조건 안 됩니다. 주어 자리 안 되니까. 두 번째, 보어로도 안 돼요. 이 말은 자, 여러분들 비동사 알죠? 비동사 바로 옆에 if가 보이면 이것도 1초 컷. 알겠지? 비동사 바로 옆에 if is, if, are, if, was, if, were, if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been, if 이런 거 하여튼 비동사 앞에 if 보이면 무조건 틀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든가 말든가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 1도 관심 없어. 1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리고 작년 기출 보여줄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돼. 전치사의 목적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 전치사 알죠? from이라든지 뭐 about이라든지 with라든지 to라든지 등등등등 요 바로 옆에 뭐가 보인다? if가 보인다. 이것도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됐지? 이것도 무조건 틀려. 자, 이 세 가지 형태는 자리 싸움이야. 이건 문장의 해석 상관없고 의미 상관없고 얘가 무슨 성분을 가지냐 상관없어. 그냥 보자마자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되셨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규 시간 때도 잘 들어. 정규 시간 때도 여기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배웠을 거야. 그런데 좀 꼼꼼하게 해야 돼. 너희 학교 알죠? 문법 약간 디테일 냅니다. 자, 주어로 if가 안 돼. 맞지? 주어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언제죠? 아는 사람? 가정법. 아니죠. 그건 가정법 때 주어가 아니죠. 자, 이렇게 문장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 어떤 주어? it 가주어 알죠? 가조로 시작된 문장에 이렇게 if가 나오면 얘는 무슨 주어로서? 진주어로서 이건 가능합니다. 알겠지? 아, 주어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가주어일 때 진주어로서는 가능하구나. 이거 이따 예문 볼 거예요. 됐죠? 이거 필기 잘해. 이거 또 나중에 뭐 if인 줄 알고 if? 이게 뭐지? 이러지 마. it 가주어. 되셨죠? 그 다음 안 되는 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라인이냐면 이거 밑줄 볼 거야. 여기까지는 if를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되는 라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기준으로 자, if 옆에 뭐가 보이면 or not이라는 게 바로 보이면 무조건 틀려요. if or not이라는 건 없는데
자, 아까 말했지. 주어 안 되지만 무슨 주어는 된다? 진주어는 된다. 마찬가지야. if over라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if 바로 옆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혹시라도 if를 쓰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다가 or not으로 문장을 끝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if 바로 옆에 to 부정사에서 문장이 끝나면 이건 무조건 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if to 부정사 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if 옆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다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난다면 이때 to 부정사는 추격형이 아니라 주어기 때문에 됩니다. 알겠죠? 일단 문제 쭉 오늘 많이 풀어볼 거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뭐가 안 되는 경우야? if가 안 되는 경우예요. 알겠지? 근데 중간중간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whether는 내가 여러분들 과대평가했다고 했잖아. 미안한데 세봐. 틀린 거 위주로 중간고사 때 알려줬어. 그런 유형 정도 연습하면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잘못이다. 너희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유형도 알려줄 거지만 이거 맞아. 얘들아, 맞는 유형까지도 다 써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모양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맞아. 이거는 무조건 맞지. 라고 좀 자신있게 고를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whether이 문장 처음에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쭈루루루루루룩 나오다가 자, 그냥 주어 동사가 2개 나와도 되고요. whether이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다가 그냥 동사만 나와도 맞아요. 원리는 whether는 무슨 절도 돼? 부사절도 되고 whether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무슨도 돼?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부사절은 어차피 수일치와 상관없는데 whether이 주어라면 이 주어에 걸리는 동사에 수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취급? 단수 동사 취급 하나 해주시고요. 이따가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건데 보고 해 얘들아. 알겠어? 보고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비동사 바로 옆에 whether 나와도 가능하고요. 자, 전치사 옆에 whether 나와도 가능하고요. whether 옆에 or not 나와도 가능하고요. whether 옆에 주어 동사 나오다가 or not으로 끝나도 가능해요. 자, whether 옆에 투부정사로 문장 끝나도 가능하고요. whether 옆에 투부정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동사 나오고 문장 끝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whether는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유형일 때 전부 다 일단은 가능해. 물론 이 중에 약간 함정 문제 있기는 한데 그건 이따가 할 거고. 됐죠? 자, 여러분들 정규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수업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얘들아,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인데 나랑 정규하는 애들도 있고 나랑 내신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성경에서 정규 안 하고 성경에서 내신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내신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정규 시간에 열심히 좀 해. 알겠지? 또는 성경에서 정규를 안 들으면 다른 학원 정규로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 이번에 너희 그거 알아? 고등학교 등급이 나왔거든? 알아요? 모르죠? 이거 약간 정보인데 잘 봐. 지난주 수요일인가 여기 대치라인 강남라인 고등학교 등급이 다 나왔어. 너희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고1 때까지 1등급부터 5등급째 편제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 뭐냐면 1등급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1등급에서 9등급 또는 1등급에서 5등급 몇 점 정도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96, 97 컷이에요. 1등급은.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2등급이야. 보통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92, 93,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숙명이나 뭐 잠실이나 이렇게 경기여고나 이렇게 미친 여고들은 한 90대 또는 89까지도 내려갔거든? 5등급제로 바뀐 편지에서 2등급 몇 점인 줄 아세요? 학교마다 이거 조금 다르긴 하지만 64점이야. 일단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 2등급 뜨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것 같아? 봐. 1등급에서 9등급제까지는 2등급만 맞아도 사실 안정권이야. 대치라인이기 때문에. 알겠니? 대학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시로. 근데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 그 지금 자퇴한 애들이 엄청 많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서연이가 96점 맞았어. 1등급이다. 그치? 근데 나 93점 맞았어. 그럼 나 2등급이지. 그럼 이거 뭐를 의미해? 60점 맞은 애나 93점 맞은 애나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얘기야. 이게 포인트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포인트야. 이거 우리 나라 이거 엎어야 돼. 지금 이해되지?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약간 이런 좀 어두운 얘기를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만큼 지금 약간 좀 열심히 좀 해야 돼.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건 내신 기간에는 뭐 그닥 내신하느라 바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으면 바짝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8가지는 외더는 됩니다. 자, 집중. 해석 상관없어.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덜이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 정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아는 사람 손. 외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해석 말고. 아까 저 누구야? 태인이가 얘기했잖아. 가정법일 때 안 되는데 그거는 해석이고 얘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지 그건 해석으로 안 되는 경우고 해석과 상관없이 그냥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 한 명도 없어? 응. whether if. 아, whether 쓰고 if 쓰면 안 된다? 아, 그렇죠. 물론 안 되죠. 네네. 그거 말고 잘했어. 박수 한번 줘. 자, 잘했어. 신박한 대답인데? 13년 동안 저런 대답은 처음 들어봅니다. 자, 뭐죠? whether는 얘들아 부정문을 이끌지 못해. 알겠어요? whether는 부정문을 이끌지 못해. 즉, whether이 나왔는데 뭐가 보인다? don't라든지 또는 비동사를 부정한 이런 아이들이 보이면 무조건 안 돼요. 아시겠죠? whether는 부정문 자체를 못 이끕니다. 근데 은근히 이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거 놓칩니다. 왜? 해석 어떻게 해?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지, 그치? 그러면 이거 화면 봐. 화면 봐. 이거 쓰지 말고 화면 봐. 이렇게 됐을 때 애들 해석 어떻게 한다?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해석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그걸 안 했는지 했는지. 그냥 틀린 문장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부정문을 못 이끕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if와 whether의 차이점입니다. 80% 이상은 여기서만 출제돼. 알겠지? 됐죠? 네, 요거만 빠삭하게 잘 이해해도 일단 맞을 확률은 80%야. 2번 갑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if와 whether를 비교할 거예요. 이번엔 왜 비교하는 걸까? 이번엔 whether에 집중해야지. 자, 해석이 만일 뭐뭐 한다면 으로 if가 되고 whether는 무조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if는 부사절도 있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이란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인지 아닌지도 가능하지만 whether는 인지 아닌지만 되고 뭐뭐 한다면의 해석은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를 해봐야 돼? 무조건 if, whether 문제다 싶으면 해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패턴으로만 맞출 수 없는 파트야. 해석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예문은 하나 갈게. Whether I study hard, I will pass. 자, 이 문장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지. 그치?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돼.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말든가 시험 합격할 거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잖아. 그치? 그치? 아,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 쌤 공부를 안 해도 시험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거 니네 기출이야. 이거 틀렸다고 해야 돼. 알겠어? 니네 기출 예문이라고 부용. 틀렸다고 해. 맞았다고 하면 안 돼. 쌤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뽀록으로 뭐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던지 안 하던지 패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을 합격할 거예요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법으로 우리가 틀렸다 라고 해줘야 돼요. 당연히 얘는 if로 바꿔주면 되는데 되셨죠? 이때 하나 묶어서 갈 거야. 자, 그러면 if가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될 때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죠? 만약에 해석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되면 whether 써야 돼, if 써야 돼? if 써야 되잖아. 근데 if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죠? 뭐 주의해야 되지? if는 그렇지. if는 부사절 또는 가정법일 때 뭐를 절대로 쓸 수 없다. will을 쓸 수 없어요. 알겠죠? 됐지? 그래서 if가 뭐뭐 한다면으로 문장은 성립은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석된 문장일 때 하나 체크해줘야 돼. 뭐다? will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will을 썼는지 안 썼는지. 여기까지 간단하게 연습할게요. 집중. 해석을 했는데 whether이야. 나봐. whether이야. 해석했는데 뭐뭐 한다면이라 해석돼. 그 문장 마저 틀려. 됐지? 자, 그 다음에 if야. 근데 해석을 했는데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돼. 근데 옆에 보니까 will이 보여. 그 문장도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해야 돼. 알겠지? 됐죠? 네. 생각보다 오답이 높습니다. 이거 꼼꼼하게 안 하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일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늘 이거만 조질 거야. 자, 여기다가 3번 쓰고 여기다 4번 쓸 겁니다. 자, 3번. 이번엔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자, 여태까지는 if냐 whether이냐 if냐 whether이냐 if냐 whether이냐죠. 그치? 이러니까 또 어디에서 털린다? 대세에서 털리는 거예요. 이번엔 if와 whether이 같은 편. 누구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대시라는 아이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if, whether이 같은 편이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중간고사 때도 쌤이 설명했는데 기억나니? 문법은 되게 많은 경우가 있고 되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되게 많은 경우에 집중해야 돼? 되게 예외적인 경우에 집중해야 돼? 예외적인 경우에 집중해야 되죠? 알겠어요? 자꾸 많은 걸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지도 않거니와 헷갈리는 거야. 알겠니? 다시 문장의 형식 배울 때 3형식 동사 외우면 바보예요. 왜? 1억 개가 넘어. 그거 언제 다 해요? 반대로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다 합쳐봐야 50개도 안 돼. 그럼 뭘 외우는 거야?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정확히 외우면 걔네 빼고 나머지 다 3형식 타동사인 거야. 이해되시죠? 됐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if, whether 쓰는 경우가 많을까? 대 쓰는 경우가 많을까? 대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주의하면 돼? if, whether 쓰는 경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동사 6개야. 잘 봐. 자, 대표적인 wonder, don't know, want to know, be not sure, doubt, 기출로 나오는 동사 be, 미안해. 이렇게 많이 나오는 7가지 아이들이에요. wonder, don't know, want to know, be not sure, doubt, be uncertain, ask. 이런 동사는 누구와 써야 돼? 얘랑만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동사들 옆에 누가 보이면, 대시 보이면 일족합. 알겠죠? 됐지? I wonder that 안 돼요. I'm not sure that 안 되고요. I ask that 안 됩니다. 됐지? 왜 그래? 준현아. 제가 아, 쟤네 신경 쓰이네. 쟤네 내신하기 싫으냐? 집중해.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준현아, 쌤이 지금 앞에 있잖아. 박준현? 근데 지금 다른 애들 다 이러고 다 듣고 있어.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뭘 하면은 내 시선이 자꾸 너한테 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 이제 끝났으니까. 알겠지? 아, 억울한 표정 짓지 마. 왜? 그냥 가방에 핸드폰 걸러 그러고 있어. 이거 못 먹어서. 아, 그러니까 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제 가방에 뭐가 있으니까. 누가 그 가방을 그럼 누구의 잘못이야? 응? 자, 집중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천천히 할게. 자, 봐봐. if와 whether의 차이점. 그 다음에 if와 whether의 해석상 차이점. 여기는 if와 whether의 구조적 차이점. 여기는 if, whether과 대세 차이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까지 체크해줘야 돼? 그래 실수 안에 if와 whether의 공통점까지도 생각해줘야 되지, 그치? 됐지? 그래서 이번엔 if와 whether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아는 사람? if와 whether의 공통점? 문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나 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우리 관계사 때 배웠지? 기억나요? 관계사 대명사 와실 때 뭐가 제일 중요했지? 아, 벌써 다 까먹었어. 불안전. 그렇지, 불완전한 게 제일 중요했지. 문장이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구분해야 되잖아. 이해돼? if와 whether는 둘 다 무조건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이게 은근히 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 기출 문법이 요거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같이 볼 건데, 지금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보시고 기출을 제가 폈을 때 뭐 틀려도 되긴 되는데, 네, 한번 맞춰 보세요. 지금 1분 있다가 기출 필 거예요. 네, 1분 동안 보세요.
답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 자, 해볼게요. 자, 눈으로 편하게 보세요. 자, 옳은 문장의 개수는 몇 개가 과연 맞는 문장이고 몇 개가 틀리는지. 아씨, 동그라미가 생각해 쳐있네. 아이씨, 맨시험지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맞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 혹시라도 요 자리에 뭐가 보이면, 대시 보이면, 또는 if가 보이면 틀렸다고 해야겠다. 맞지? 왜? if는 왜 안 돼? 바로 옆에 오알랏 안 되니까. 대신 왜 안 돼? 에스크 때문에 안 되니까.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if 옆에 오알랏 보이면 이건 안 되니까 일단 틀린 건데, 이 자리에 that 보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더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비동사 옆에 if 보이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hat 보이면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that 나올 겁니다, 이번에. 되셨죠? 그 다음 아까 말했지, 그 학교에서 간접화법, 직접화법을 설명했다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작년엔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나경아 물어보고 와. 알겠지? 학교 선생님한테 간접화법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알겠지? 네.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겠지만, 네, 문제로 나오냐고 물어볼 수 있어. 네. 진짜? 그 정도로 친해? 그건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시험에 나오나요? 물어봤죠? 네. 알겠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if와 whether 대시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인데 봐봐, 정답은 3번이야. 이거 틀리고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이거 맞고 이거 틀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법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면 지금 그럼 얘는 왜 틀리고 얘는 왜 맞고 얘는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못 찾아도 돼요. 어차피 배울 거야. 근데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어디가 틀렸죠? found라고 써요. 그렇지. 동사 불규칙 동사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설립하다, 건설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걸이가 설립됐다, 목걸이가 건설됐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어디 틀렸죠? 인터랙티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현재 분사.
감정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현재 분사도 맞는 말이긴 한데, 자, 그래서 감정 분사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마지막 어디 틀렸죠? interesting. 자, 그러면 지금 연습해 볼게. 이거 서술형으로 니네 그대로 나왔거든. 할 줄 아나 봅시다. 그냥 눈으로 영작해봐. 이 문장이 얘가 틀리거든. 근데 이게 뒤에 변환하는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도 나올 거야. 눈으로 천천히 영작해 보세요. 동일한 문장으로. 아, 이 문장을 어떻게 쓰면 똑같은 문장이 되는지. 자, 이건 여러분들 사과문법이에요. 가목적어. 가목적어의 투부정사 패턴은 이때 진주어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똑같이 바꾸라는 건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까지도 똑같고 여기까지도 똑같아.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대수로 쓰고 주어 쓰고 이때 또 필립이니까 필립 쓰면 감점 요인이에요. 인칭대명사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요 자리에 시제 맞춰서 현재 시제 플레이츠 그 다음에 아프리칸부터 나머지 똑같고 요렇게 바꿔 쓰는 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알겠지? 그래서 가목적어 배울 때 투부정사로 가목적어 문장 영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수로도 영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중간보다 기말이 좀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 알려줄 테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기출로 나오는 거 한번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 요게 익숙한 친구들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문법 문제 좀 풀어보고 그거 맞추고 한번 쉴 건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 보고 하셔도 돼요. 알겠지? 괜히 막 뭐 느낌적인 느낌을 찍지 말고. 그래서 자, 좀 쉬운 거 몇 개랑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거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자, 87페이지 펴볼까요? 자, 87페이지에 30번, 31번, 32번, 33번. 자, 여기서 쓰임 문제라는 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인지 뭐뭐 한다면이랑 가정법인지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87페이지에 30, 31, 32, 33 그 다음에 맨 뒤쪽에 좀 어려운 거 89페이지에 51번, 52번 이랑 48번 48, 51, 52 이렇게 딱 7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다 써줄게. 87페이지 30, 31, 32, 33 89페이지 48 1, 5 네.
자, 아직 다 못 푸신 분. 네, 더 푸세요. 네네. 자, 한 3분 있다가 같이 맞춰볼게요. 다 푸신 분은 검토 좀 해보시고.
자, 아직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괜찮아요? 네. 손 들어봐. 괜찮아. 풀만하다. 손. 그래요. 네. 조금 어렵다. 손. 그럴 수 있죠. 자, 천천히 네 볼게. 첫 시간이니까 해설도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30번 볼게. 자, 쓰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줄 해도 일단 문제는 맞출 수 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던지. 그치? 해석은 아까 말했듯이 둘 중에 하나죠. 뭐 아니면 뭐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든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든지. 자, 아니면 뭐로 보든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조로 보든지. 근데 얘들아 봐봐.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건 결국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맞단 얘기야. 근데 아까 말했지? 명사절일 때 if는 어차피 누구 옆에밖에 안 돼? 타동사 옆자리밖에 안 돼. 알겠니? 그러면 타동사 옆자리 if 온다면 걔 혼자 그냥 명사절인 거야. 나머지는 다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사절. 누구만 빼고 동사 바로 옆에 if가 왔을 때만 명사절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건 구조로 가보고 얘는 해석으로 가볼까? 구조로 볼게. 자, 일단 노가 누구예요? 동사지. 그럼 동사 옆에 if는 무슨 절? 명사절. 됐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동사한테 걸리는 애는 누구밖에 없니? 3번에 얘밖에 없어 어차피. 그치? 나머지는 다 문장 처음, 그 다음에 문장 중간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부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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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아마 in trouble, 즉 좀 어려울 것 같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자, if 그 프로젝트가 내일까지 완성이 되든가 말든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는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내일까지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면 완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혼날 것 같아. 즉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돼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자꾸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인데 만일 이게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떤 게 보이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아까 했잖아. 이 문장 해석 어떻게 돼? 뭐뭐 한다면이지. 그치? 그럼 만일 이 자리를 뭘로 써놨다면, whether로 써놨다면 당연히 뭐다?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if 기준으로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부사절이라면 뭐가 보이면 안 된다? 그렇지. 여기가 혹시라도 will이 보인다면 이것도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응용 하나 해볼게. 이러면 우리가 이 문장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 if 뒤에는 완전한 문제. 그렇지. if 뒤에는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빠졌어? 명사가 하나 빠졌다는 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틀렸다고 할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내신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동사한테 걸리는 거잖아. 그치? 얘도 동사한테 걸리는 거고 동사한테 걸리는 거고 동사한테 걸리는 거고.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해석을 하나 해보면
이 정답이 맞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다. 아니죠. 그치?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든가 말든가 알고 있니? 아니겠죠? 자, 그녀가 파티에 오든가 말든가 나는 궁금하다. 아니겠죠? 선생님이 그들이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물어봤다. 이상하죠?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구조가 훨씬 더 고등학교 때 대비가 많이 되니까 구조로만 해볼게. 동사, 동사, 동사. 그치? 그러면 누구랑 B랑 D랑 E가 무슨 절? 명사절이니까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답 4번. 됐죠? 네. 자, 그 다음 얘도 동사, 동사니까 얘랑 같고 얘 혼자 다르겠네. 됐지? 그래서 정답은 니을, 리을, 미음인데 그러면 여기서 집중. 자, 이대로라면 리을, 미음기 같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니은도 같지? 구조를 봤을 때 저기 미리라고 했어. 또 이것도 맞고 또 잘 봐. 보통 부사절로 접근할 때 관계에서 배웠듯이 she is curious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럼 if는 원래 무슨 절이야 정상이야? 부사절이야 정상이지. 그치? 그런데 잘 봐. 우리가 비동사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을 때 하나의 타 동사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원래 be sure도 얘는 비동사고 얘는 형용사인데 이거 하나가 그냥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be curious가 한 단어로 뭐지? 원더야. 알겠어요? 됐죠? 됐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장이 완전한지로 보면 이 자체가 완전하니까 얘는 부사절일 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비형용사가 하나의 무슨 개념이 성립돼? 타동사의 개념도 성립됩니다. 알겠죠? 됐지? 네, 그래서 얘까지도 무슨 컬러? 이렇게 파랑색 컬러가 돼야겠죠? 됐지?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손. 오, 잘했어요. 네. 자, 그 다음 51번. 자, 어법상 51번 맞나? 아닌가? 48번. 자, 어법상 옳은 문장은 정답 2개예요. 첫 번째 문장 맞을까요? 네. 일단 whether 나오고 오알라 뒤에 가든 앞에 오든 상관은 없고 해석도 만일 비가 오던지 안 오던지 그 게임이 플레이 될 거다.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플레이 될 거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whether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 명사절이야 이게? 네. 아닌데. 다시 객관식이니까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알 필요는 없지만 기왕 문법을 배우는 거 이거 명사절 부사절은 고등학교 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절인지. 다시 물어볼게. 1번의 whether이 명사절이에요? 아니요. 그래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명사절이고 자신있게 얘기해? 아니잖아. 왜죠? 그래 우리 배웠잖아. 영어에서 수동태 문장 그 자체로 무조건 하나의 절이야. 완전한 문장일 때 명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절? 부사절이에요.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화면 봐.
그래서 아까 쌤이 필기를 해줄 때 어떻게 필기해줬어? 자, whether이 주어여서 문장이 성립됐더니 얘는 주어니까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근데 whether은 뭐도 있다? 부사절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석은 똑같아. 뭐뭐인지 아닌지. 됐지? 그래서 whether이 명사절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부사절도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 부사절. 어쨌든 whether은 부사절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고요. 자, 2번 if 문장 처음에 썼는데 컴마 안 보이고 그냥 문장이 끝났네. 무조건 틀립니다. 됐죠? 네. 뭐로 바꿔줘야 돼? whether로 바꿔줘야겠죠. 됐지? 그 다음 동사에 걸리고 얘는 이제 무슨 절이야? 얘는 진짜 명사절이죠. 그치? 그 다음에 옆문장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틀리고 5번 틀렸네. 4번 어디 틀렸죠? 4번 어디 틀리고 5번 어디 틀렸죠? 자, 요것도 잘 봐 얘들아. 여기다 필기 잠깐 해. 실수하지 말고. that은 팩트야 얘들아. or은 팩트가 아니야. 즉 that과 or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ornot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많이 봤어? whether한테 많이 봤지. 그래서 that이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or not이 보였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누구나 다 알거든? 이거 보여도 안 되지만 어차피 that은 팩트이기 때문에 that이 보였는데 그냥 or 하나만 보여도 이것도 안 돼. 알겠죠? 이해되시죠? 됐지? 그래서 자, that이 보였는데 or not이 보인다. 당연히 안 되지만 그냥 or만 보여도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질문할게. if를 써야 돼? whether를 써야 돼? 아니면 둘 다 돼? if를 써야 돼? whether를 써야 돼? 아니면 둘 다 돼? 둘 다 됩니다. 왜죠? whether는 어차피 되는 거고 맞지? if는 아까 뭐라 그랬어? 집중. 주어는 안 되지. 근데 이 문장에 it doesn't matter it은 무슨 주어야? 가주어지. 진주어로 if는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둘 다 맞다라는 거. 됐죠? 네. 그 다음에 5번 오알라 보이니까 뭐 갑자기 y를 왜 쓰니? 그치? 네, 여기도 if 아니면 whether겠죠. 됐죠? 네. 일부러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두 개만 하고 쉴게요. 자,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A번 맞나요? if 바로 옆에 오알라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틀렸고요. 됐죠? 그 다음 want to know니까 whether 가능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부 다 완전하니까 B번도 맞아요. 됐지? 네. 됐죠? 네. 자, C번 B나 sure, if 일단 B나 sure니까 if 맞지?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주어 동사인데 C번은 맞는데 잘 봐. 이걸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배우면 더 틀려요. 애매하게 배우면 원칙적으로 be, going, to는 뭐예요? 미래에 나타나는 오, 그렇지. will이야. 알겠어? 그럼 봐. if 옆에 원래 will 쓰면 돼야 안 돼. 이거 중요해. 집중해. if 옆에 will 쓰면 돼야 안 돼. 원래는 안 되지. 어느 절일 때? 부사절일 때. 근데 여기 if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will 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be going to도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수하지 마. if가 부사절일 때 she will. 그래,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틀렸다고 잡아내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시험을 대비할 때 어쨌든 안 나오면 많은 거고, 그치? 나올 거를 대비해서 다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치? 자, be going to, be sure to, be ready to, be due to, be likely to, be liable to, be willing to의 공통점은 미래 대용 표현, 알겠지? 그래서 if 옆에 will 보이면 당연히 안 되지만 if 부사절일 때 얘네 보여도 전부 다 틀려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일 때 집중. 명사절일 때 will 맞다고 해야 되지, 맞지? 명사절일 때 be going to도 맞다라고 해야 되지, 맞지? 부사절일 때 will 틀렸다고 해야 되지, 맞지? 부사절일 때 be going to, sure to 이런 것도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틀렸고 틀렸죠? 네, 1초 컷이죠 뭐. if 바로 옆에 to 부정사 안 돼요. 문장 처음에 if인데 그냥 문장 끝나버렸네.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바로 할게. 전치사 옆에 if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럼 이게 뭘로 바꿔줘야 돼? that은 되나? that도 안 되죠? that도 전치사 옆에 안 되죠? 또 that은 전치사 옆에도 안 되고 또 누가 보이기 때문에 or not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결국 최종적으로 whether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whether to 부정사 가능합니다. 됐지? 자, 그다음 or not 보였을 때 that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 if 써야 돼? whether 써야 돼? 아니면 둘 다 돼? 그렇지. 왜? 그렇죠. 비동사 옆자리니까 if는 안 되죠. 꼼꼼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써주는 거야. 야, 쌤도 그냥 얘들아 정답이 이거야 이거야. 왜?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실수해요. 알겠지?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기억 내신 준비하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D번 be not sure whether 되죠? if 될까요? if 안 돼요? 되죠. 그치? 명사절이니까 that 될까요? 안 되죠. 그치? 자, 그럼 우리 응용해 봅시다. 자, 이 자리 if는 되지만 that은 안 되지. 오랜만에 나왔네. what은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그렇지. 우리 what 많이 연습했잖아. what은 얘들아 무조건 불완전해야 돼. 그 어떤 경우에도. 알겠죠? 그래서 요 문장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니까 혹시라도 what 같은 거 보여도 틀렸다고 잡아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자, that 되고요. 옆문장 완전하니까 맞죠? 그치? ask, if 가능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가능합니다. 됐지? 그래서 최종 정답 몇 번? 4번. 다 맞은 사람? 그래요. 나는 안 보고 다 맞았다 손.
오, 그래요. 잘했어요. 네. 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내신은 네, 다 맞춰 오겠네요. 일단 문법은.